계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아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르신. 올해 105살 김복성 할아버지입니다. 여기다가 어르신 성함만 좀 떠주시면. 예, 여기다 그냥 쓰십니다. 예, 거기다가. 예, 예, 예. 100살이 넘었는데도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쓰십니다. 힘껏 꽉 밑으로 잡아 꽉 잡아 꽉 집어 하나, 둘, 셋. 꽉 16.1 나왔어요. 보자 와 보여주세요. 와 대단하십니다. 10년은 더 사시겠네. 할아버지 주먹 한번 쥐어보세요. 다음은 혈액 검사. 당뇨와 고지혈증, 간과 신장 기능 모두 정상. 할아버지의 건강 비결은 무엇일까? 식사가 봉지 라면인가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30년을 넘게 라면을 아주 매니아시거든요. 좋아하셔가지고 라면 끓일 때 육식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돼지고기 갈아가지고 한 수저씩 라면에 넣을 때 있고요. 식사하시면 하루 세 끼를 다 정확하게 다 챙겨드리죠. 이게 제가 이제 외출하거나 그럴 때는 따로 챙겨놓고 가요. 절대 식사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결을 이렇게 보면은요, 아파도 먹어야 낫는다. 식사를 마친 할아버지. 잠시 자기 방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합니다. 요 사진. 이거 언제 거예요? 한 5년 되었구만. 100살. 예. 100살 때. 여기는 할머니하고요. 예, 예. 할머니. 저건 아버지요. 아, 예. 저 아니고 내 사진이고. 예. 걸어 다니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심한 거죠. 힘 안 들어요? 아직은 심한 거. 경로당에 도착한 할아버지. 아침 신문부터 읽습니다. 폼페이오 매달 초 방북 2차 북미 정상회담 조율. 그래도 지금 행복하시죠? 항상 항상 좋아. 나 밥 주지, 뭐 먹고 잔 거 있으면 해달라면 해주지. 그거 하나 욕심이 그것뿐이지 어디 가고자 생각 없어. 고령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 100세 시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산다고 축복받을 일일까요? 내가 듣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미안하고 또 나이도 먹고 그래갖고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얼른 갔지 뭐 그거예요. 그런 게 다 불편해서 모든 게 다 불편해서. 건강하지 못한 장수는 어쩌면 재앙일 수 있습니다. 요양원인가 양로인인가 뭐 알기나요. 내가 거길 보낸데 보내면 같이 뭐 살 수 있어 내가. 보따리가 다 싸놨는데 밤새 잠을 안 자고 생각하면 안 가는 게 옳은 거야. 거기 가봤자 내 자유도 없고 여기 주는 것 가지고 시큰 먹고 사는데 뭘 안 간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령사회가 빨리 왔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100세까지 살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른 아침, 조용했던 아파트 단지에 활력이 넘칩니다. 웜업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한 30분은 테니스 기본기를 조금 배우실 거예요. 참가자 20여 명의 평균 나이는 81살. 와. 우와. 우와. 너무 잘하면 안 돼. 우와, 챔피언.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내가 28년생. 그러니까 91야. 91요? 마늘은 90이고.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 마음은 지금 그저 한 40대. 내가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그래요. 자기 부모는 85, 82인데도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니느냐고. 근데 난 그런 소리 하면 젊은 사람이 왜 아픈가 싶어. 왜 아파. 근데 젊은 사람. 80이면 젊은 것도 아닌데. 저는 80에도 청년 같았어요. 할머니의 건강 비결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BS 군대원 기자입니다. 할머니는 요즘 일본어 번역 작업에 푹 빠져 있습니다. 와타쿠시가 발견発見시다. 사전까지 찾아가며 하루 5시간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할머니가 직접 다 번역하신 거예요? 그럼 이거 다 이거 번역 이거. 예. 그래서 요건 벌써 이제 요게 지난 3월달에 이걸 다 했어요. 번역할 때는 가끔 안경을 쓰지만 아직도 젊은 사람 못지않은 시력과 청력을 갖고 있습니다. 안경 쓰니까 불편해서 작은 글씨나 요거 보지 뭐 앵간한 건 그냥 다 보여요. 그리고 귀도 잘 받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저는 젊은 사람도 아픈 게 왜 이상해. 왜 아프냐 이거야. 왜 아파. 저는 그건 몰라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생각하면 아직도 그리움이 남습니다. 해수는 2년 됐어요. 89에 돌아갔어. 그 60년을 살았는데도 참 인생이 짧아요. 잠깐 그냥 꿈꾸고 난 것 같아. 60년을 해로 했는데 행복하게 재밌게 살았어요. 이게 저 고등학교 다닐 때쓴 거예요. 다 이게. 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보물은 학창 시절 일기장. 제가 60년 전에 제 일기장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렇게 메모를 많이 해. 메모를. 비망록이 몇 건인지 몰라. 비망록. 좋은 말 있으면 전부 다 적어요. 적어. 하지만 할머니의 인생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빚보증을 잘못 썼다가 거의 전 재산을 날렸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고난이 오잖아요. 그 고난은 우리에게 인생으로서 한 팔 더 발전하는 한 기회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어떠한 일이 닥쳐도 뭐 좌절하거나 그런 걸 몰라.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고 불리는 노원구 백사마을. 실례합니다. 올해 72살의 박화자 할머니도 남편과 아들과 함께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살림이라고. 옛날에 애들 넷 길고 넷 사형제 길고 엄니 아버지하고 시동생 신우 그냥 다 요새 지지고 복도가 지금은 다 나갔잖아요. 이제 겨울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겨울 되면 이제 어떻게 할머니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건 5년 전 갑자기 찾아온 뇌졸중. 이거 이제 진통제 이거 먹고 지금 개혁개혁 움직이는 거야 내가. 이 땅바닥에요. 하지만 돈이 없어 병원에도 못 갑니다. 파서 지금 다 파서. 돈이라도 한 푼 주면 어디 가서 침을 맞든지 약을 맞든지 좀 하려고 희망을 가지려고 그랬더니 또 뭘 써보라고 그러는데 뭘 쓸지는 내가 알아요. 자신의 신세가 너무 한스러운지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유 그래서 3년째 이러는데 죽겠다. 아유 왜 모시고 와서 그래. 죄송해요. 몸이 불편하다 보니 하루 3끼 식사도 제대로 못합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할아버지가 조금씩 끓여서 그냥 죽 끓여줘서 죽 먹고 그래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고통이 가족에게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경북 안동의 한 요양병원. 야근을 마친 정용남 씨가 형부와 함께 병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누워있네. 엄마. 누워있어? 형부도 왔는데. 식사나 했죠? 놀래갖고. 올해 87살의 어머니는 치매와 전신 쇠약 증상으로 3년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운동 좀 했어요? 물리치료. 보자. 엄마 이거 땡겨봐. 괜찮다 카이 빨리 나봐. 하는 대로 내가요. 집에서 가져온 밑반찬과 함께 점심 식사를 준비합니다. 내가 엄마를 수발해야 돼. 감사합니다. 엄마 점심 왔어요. 점심 잡사요. 오늘은 내가 왔으니까 엄마 내가 수발해드릴게요. 오늘? 고등어 가시를 발라주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김치국물도 한술 한술 떠먹입니다. 언니가 일부러 이거 잘 벌려고. 김치 줘볼까 김치. 엄마 오늘 내가 왔으니까 걷는 연습 좀 하자. 배 접으시는데 매일 누가 있어요.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아유 전엔 잘 걸었어요. 그래서 통 안 걸어가 다리 힘이 없어가. 이거 돌아 엄마. 엄마 다리 힘 좀 오르라고 이래 좀 걸어. 하루 한 번씩이라도, 에이? 이래 한 번씩 걷고 하나 둘. 이제 엄마 방이 다 왔는데. 아이고 다리야. 뭐가 제일 이제 힘드세요? 병원에 어른 계시니까요. 첫째는 금전 문제지 뭐요. 병원비도 그렇고 병원비.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병원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나와요. 한 달에요. 예. 엄마. KBS 취재진은 할머니의 진료비 내역을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급여 항목, 기본적인 약물 치료 등에 쓰인 진료비입니다. 전체 434만 7천 원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법정 본인 부담금이 60만 원,
간병비 46만 원, 소모품 비용이 17만 원, 한 달 환자 부담금은 124만 원이 넘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를 내고 나면 용남 씨 가족은 남은 7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한 번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정말 자식으로서 해야 되지 말아야 말이긴 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 거냐고 물어오실 때는 실제로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저렇게 나오실 보호자들이 아닌데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달려오다 보니까 노인들의 병원비 부담은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4% 정도지만 노인 진료비 비율은 40%에 육박해 거의 3배 수준입니다. 특히 19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가 노인이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2030년이 되면 건강보험의 노인의료비를 거의 90조 원을 소비 지출한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배 이상 증가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절반이 넘는 노인들이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어 의료비 지출은 앞으로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050년 정도가 되면 3분의 1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고요. 우리나라 인구의 40% 이상이 환갑을 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치명적인 문제라면은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이상으로 그 진료비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면서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는 없을까요?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건데요. 초고령 사회를 앞둔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일본의 한 중소도시, 3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고령마을입니다. 오전 10시, 주민자치센터로 노인들이 모여듭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혈압부터 잽니다. TV 모니터에서 체조 영상과 함께 경쾌한 음악이 흐릅니다. 의자에 앉은 노인들은 화면에 나온 강사를 따라하며 가볍게 몸을 풉니다. 평균 나이는 83살.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팔과 다리, 목 등을 스트레칭합니다. 올해로 14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고령자를 위한 힘이 나는 체조. 이 도시에 사는 노인 2,000명 정도가 110여 개 그룹으로 나뉘어 매주 한두 차례 체조를 합니다. 年齢になるとなかなか決められた運動をするっていうのは難しいですね。で、毎週やるっていうことで規則正しく体を動かせるいうことが一番ええことですね。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특징은 지자체가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체조의 동작이나 음악, 운영 방식까지 모두 주민 스스로 결정합니다.
住民さんに頼んで始めたことは行政が主体になってしまいますので、頼まずで住民の方々からやりたいって声を上げていただくって方法をとっています。 대신 지자체는 6개월에 한 번씩 무료로 노인들의 체력을 측정해주고 있습니다. 체력 측정을 통해서 체조의 효과와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검사 항목은 모두 8개. 5m 빨리 걷기, 발가락 악력 측정, 눈 뜨고 한쪽 다리로 오래 버티기, 앉았다 일어서서 빨리 돌아오기, 왼손, 오른손 악력 측정 등입니다. 6개월마다 검사 결과지를 받아보기 때문에 노인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습니다. まあ落ちてはないですけども現状維持ですね。けど年齢がいくのに現状維持やったらもうプラスですわな。 실제로 체조를 계속한 노인들의 건강은 좋아졌습니다. TUG, 즉 앉았다 일어서서 빨리 돌아오기는 1초 가까이 단축됐고 한쪽 다리로 오래 버티기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노인 의료비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5년간 체조를 한 노인 10명과 그렇지 않은 노인 10명의 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400만 엔, 우리 돈으로 4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다이토시 전체로 봤을 땐 이보다 훨씬 큰 노인 의료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本来の給付として計画として出すはずだった金額よりは、1億2000万ほどが削減となっています。で翌年の29年度まだはっきり出ていませんけども2億円超すぐらいの計画よりは、低い予算で賄えたという結果になっています。 우리보다 고령 사회를 더 빨리 맞이한 일본. 일본에서는 40살에서 75살까지를 자립, 80살까지를 허약 체질, 90살까지를 허약화, 그리고 그 이상은 요양이나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病気にならないと、それじゃ元気で長生きなのかっていうとそれは違うんですね。 そこにフレイルって問題が出てくるんですね。 일본의 고령자 5,700여 명을 20년 동안 추적한 결과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남성은 72살부터, 여성은 이보다 3년 빠른 69살부터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약 10%의 할아버지들은 90대까지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허약 곡선을 건강 곡선으로 바꾸는 것이 고령 사회 해법이라고 지적합니다. 健康状態が徐々に固定化するタイミングをできるだけそれこそ理想はこんな形でもっとこう後ろに伸ばす、こっちに後ろにずっと健康な状態を先に伸ばすっていうのがフレイル予防になるんですけど。 그렇다면 일본의 노인들은 이 허약 단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요? 도쿄 인근의 한 일본 전통 과자점.
らっしゃいませ。クリーム塩感ですね。うん、このクリーム塩感こんな感じなんですけど。じゃあこれを5個はい。はい、いいですか。はいはい。放送しないでいいですか。はい。1個150円で750円です。はい。はい、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250円。はい。おばあさんおいくつかご存知ですか？私見た時はい90何歳。子供がもう80過ぎて、あんこたちやってる。そうですよね。今のが孫だから。どうしよう、100歳。 103歳です。 103歳。大変だ。ねえ頑張ります。ぼーっとしてるうちに年取る。ぼーっとしてるうちに年取る。信じられない。すご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別にね。 특히 전자 계산기도 없이 잔돈을 계산하는 게 너무 놀랍다고 합니다. いや、そのままでしたね。すごい暗算がすごい。私もやっちゃいます。レジでやってたことがあって。やっぱりこう数字が低いとね、暗算とかせはね。 실제로 이 할머니가 암산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봤습니다. 100から7引いたら93。 100から40引いたら60。 1000引く120。 880。 좀 더 복잡한 문제를 내봤습니다. これをですね、これを全部足してください。はい。足す？はい。 할머니는 낡은 주판으로 셈을 합니다. 그리고는 정확히 답을 맞춥니다. 1401. 지금? 1915년 태어난 타야 할머니는 20살 때 결혼해 80년 넘게 이 가게를 지켜왔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도 안 돼 남편이 파상풍으로 숨지자 혼자 자식들을 키우면서 갖은 고생을 다했습니다. 頃は大変でしたよ。食べるものはないし、着るものはないし。で靴下のようなも切れるとね、そこに継ぎ上げてで、その継ぎ上げたの切れるとまたそこさ継ぎ上げて。 80살 때 타야 할머니에게도 허약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불면증이 찾아온 겁니다. 의사는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식사를 제때 하는 등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꿔 불면증을 고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엄마, ご飯できます。はーい。 TV를 보시며 천천히 식사하는 할머니. 急いで食べないから一人でゆっくり食べるからね。時間関係なくゆっくり噛んで食べます。いや別に何一番っていうわけないけどね。まあそれ季節によってね。孫嫁がいろんなもの作ってくれるから。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가족들의 적극적인 돌봄 덕분에 할머니는 1년 뒤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自然のままですよ。こうしたら長生きするからと、こうしたらあれするからと、そんな考えたこと自然のままにみんな作ってくれたものを食べて、寝る時は寝て、起きる時は起きて。 やってます。
대형 캠퍼스에 그림을 그리는 한 할머니. 올해 103살의 이리에 카즈코 씨입니다. 今も現役で独立美術協会の会員と女流画家協会の委員をしております。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그림을 그리는 걸까요? はっきり言いませんけど、一日の半分ぐらいは絵を描いてる。だから10時間ぐらいは描いてる。 이리에 씨 작품의 특징은 강렬한 색채. それが色彩ですね。色彩と光。光と色彩。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전 세계 30개 나라를 직접 찾아다니며 창작 활동에 몰입했습니다. 벽에 걸린 작품 중에 낯익은 풍경화가 눈에 띕니다. 한 젊은이가 장작을 짊어진 우리나라의 농촌 모습입니다.私は韓国のテグという町で昔大京というそこで生まれました。生まれてから女学校時代までは過ごした土地です。だからずいぶん長い間住んでいました。 100살이 지난 지금도 개인전 준비를 하는 이리에 씨. 하지만 그녀에게도 고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90살 때 허약 단계가 찾아왔습니다. 압박 골절로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90歳の時に圧迫骨折になってもう寝たきりになったら私は大嫌い。全部病院に入院してからね過保護でしょ。だからダメなんですよ。それでもねもう立って歩いてね。 몸이 좀 아프더라도 이겨내려는 정신력, 또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허약 단계를 극복했습니다. 人のために一生懸命尽くした人は本当に長生き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自分のことばっかりを考えて利己主義なことは身を滅ぼしてしまいます。 우리나라에서도 백세인들의 건강 장수 비밀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세인 숫자는 10년도 안 돼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남자분들은 이제 부인이 특히 돌아가시고 나면 그러니까 부인과 관련되는 그런 사회적인 관계가 많았다가 그게 끊어지고 또 오히려 이제 더 나가지 않으시게 되고 그러면서 고립되고 그게 이제 건강에 굉장히 부정적인 신호로 그렇게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KBS 취재팀은 전남대학교 노화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100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리산 장수 벨트로 알려진 구례, 곡성, 순창, 담양 지역의 100세 이상 노인 60명 전원입니다. 현재 100세를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현재 건강 상태는 어쩐가를 봄으로써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네. 몇 살이셔요? 104. 104살이셔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시고? 예?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시고 보통?
아침에는 7시대에서 일어나긴 일어나요. 할머니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마산요. 마산명. 할머니 저 한번 따라 해보세요. 제가 단어 3개 알려드릴 건데 그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비행기, 연필, 소나무. 할머니 아까 저랑 같이 말했던 단어 3개 기억나세요? 비행기, 연필, 소나무. 우리 할머니 기억력도 좋으시네. 할머니 혈압 재드릴게요. 150에 65. 할머니 이거 저랑 같이 힘 좀 줘볼까요? 할머니 얼마나 힘 센지 봐보게. 할머니 이렇게 딱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꽉. 우와. 할머니 저 이렇게 힘센 할머니 처음 봤어요. 할머니 제가 피 검사 해드릴게요. 따끔해요. 좀 펴시고. 할머니의 혈액은 대학병원 임상검사실로 보내져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16개 검사 항목 모두 정상. 특히 CRP로 불리는 만성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상처가 났을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급성 염증과 달리 만성 염증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나타나는 불필요한 염증으로 동맥경화, 당뇨, 암, 치매 등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몸에 어떤 그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져 있다. 그 원인이 뭘까? 그리고 봤더니 이 염증에서 증가되는 이런 염증 인자들이 일거적 하니까 많이 높아지더라는 것이 알려지고, 그래서 노화 염증설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학설로 좀 들어 있습니다. 천천히. KBS 취재팀은 건강한 다른 100세 노인들의 염증 수치도 확인해봤습니다. 라면을 좋아하시는 구례 105살 할아버지 CRP는 0.5. 일본 전통 과자를 만들어 파는 104살 할머니 CRP는 0.3. 모두 정상 범위 안에서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성 염증은 왜 생기는 것일까? 일본 게이오대 100세 연구센터는 세포 노화에서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뇌나 심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포는 분열을 하다 죽는 사이클을 반복하는데 자외선이나 방사선, 산화 물질 등을 많이 쬐이게 되면 DNA가 파괴되면서 죽지 않고 다른 성질로 바뀐다는 겁니다. もともと持ってる性質からちょっと変わって細胞炎症を引き起こすようないろいろな物質を出すような性質に変わってきちゃう。でそういった物質が実はその周りの細胞も、細胞老化させる。でそういった物質が血を取ると炎症反応が増えてるってことに関与してるって言われてる。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혈액의 염증 수치를 낮춰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직도 깜깜한 이른 새벽. 체육관 안으로 한 할아버지가 들어갑니다. 올해 82살 장재현 씨입니다. 매일 하시는 거예요? 매일 하죠.
또 낮에는 또 시간 있으면 이제 자전거 이제 짧게는 40km, 조금 길게는 한 80km 이렇게 타고 하여튼 일상이 거의 다 운동이에요, 나는. 특히 장재현 씨는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 근력이 빠지면은 그때 이제 다리도 후두루두 떨리고 몸의 중심도 안 잡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근력 운동을 나이 먹어서는 반드시 해야 돼요. 할아버지의 마라톤 완주 포스터들이 한쪽 벽에 걸려 있습니다. 요게 이제 500회가 작년 이제 2017년 3월 26일 날 요거 이제 500회를 한 거고. 지금은 몇 회지? 지금 이제 585회 현재 지금 현재. 예. 그러면 매주 그렇죠, 매주. 완주를 할 때마다 받은 메달은 이제 보관하기도 버거울 정도입니다. 이게 한 몇 개쯤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걸으려면. 뭐 요건 얼마 안 될 거야. 한 300개 미만일 거예요, 막. 완주 와서 받으신 것. 아, 그렇죠. 아니, 난 아무것도 먹는 게 없어요, 나는. 심지어 뭐 젊은 사람 못지않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장재현 씨. 하지만 장 씨도 처음부터 건강한 건 아니었습니다.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내가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더 운동 쪽으로 내가 신경을 썼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 이제 운동을 한 지는 한 30년 됐어요. 이걸 한 번 뜨는데 5개월, 7개월이 50대 때는 천식과 허리 디스크로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MRI로 촬영한 할아버지의 척추입니다. 잘록하게 들어간 데 있잖아요. 요 부위가 이렇게 쭉 맞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놈하고 그 꼬리뼈 연결되는 부위가 약간 어긋났어요. 하나가 이렇게 이제 빠져 있죠. 몸이 아프면 몸속의 염증 수치, CRP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CRP는 매우 낮았습니다. 거의 CRP 검사하신 거 보면은 우리가 5까지를 정상으로 보거든요. 근데 0.49 나오세요. 그 아주 극히 노말 범위 안에 있으시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의료진은 운동 근육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허리 등 근육하고 여기 복근하고 여기 옆에 근육도 중요해요. 그 복사근. 그놈들이 이렇게 몸통을 딱 잡아주니까 허리가 이렇게 꼿꼿하게 하면서 아프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 항상 이 대회장에 나오면 내가 살아있다는 거, 좀 가슴이 뛰고 활력이 생기고 또 이 많은 사람들하고 전부 아래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그런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혼자서 울다가 웃다가 잊어버렸다가 사랑도 했다가 이별도 했다가. 지금 어떠세요? 심정? 지금요? 아름다운 고행, 고독한 주행, 시작이에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움직이고 다시 힘을 내고 이 끝나고 들어와서 이 맞이하는 이 기분은 이거는 안 해본 사람들은 느껴볼 수가 없죠. 정말 하늘을 땅을 다 얻은 그런 기분이니까. 그래서 또 일주일이 기다려져요. 그래서 또. 쉽고도 어렵고 멀고
지난달 100세를 맞은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광복부터 6.25 전쟁, 4.19 혁명을 경험한 대한민국의 대표 지성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아직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강의를 할 정도로 건강합니다. 틀니나 보청기, 지팡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영원한 현역, 김형석 교수의 건강 비결은 무엇일까? 우선 규칙적인 식사. 특별히 가리지 않고 하루 3끼 식사를 꼬박꼬박 드십니다. 은퇴 후에도 좋아하는 강의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것도 노 교수의 건강 비결입니다. 작년에는 내가 다 계산해 보니까 160회가 넘은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금년에도 아마 130회는 가지 않나 그래요. 그런데 학교에서 쭉 강의를 했으니까 그렇고요. 박수를 담아 드립니다. 책 쓰고 강의해서 번 돈으로 한 해 3천만 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강 비결은 나는 행복하다라는 믿음을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60부터는 늙어가는 게 아니고 성숙해 간다고 말이죠. 배우고도 성장하게 하니까요. 하고 나도 이젠 90을 많이 넘긴 셈인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행복하고 보람있는 게 지금 왜 행복하고 보람있는가? 아직도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60부터 저희의 인생은 내가 나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키워야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 같이 항상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또 사회에 대한 새로운 관심도 가지고 나이 들었다고 이제 난 늙었다 하지 말고 더 좀 지혜롭게 성장하려고 노력하려고.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노인들을 만나 건강 장수의 비결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노인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병든 노인들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가족 관계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식이 챙기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이런 사회가 아니죠. 이런 무슨 자식은 다 떠나는 존재죠. 없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다 바쁩니다. 그렇다고 이웃에 맡길 수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상부상조하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다 도시에서는 다 없어졌잖아요. 뭐 도시 옆집 사람하고도 이야기 한번 제대로 안 하고 사는 이런. 그렇다면 변화된 사회에 맞게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마을 공동체의 회복과 마을 공동체의 구성, 전 이게 노인들이 많아지는 사회, 또 노인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네트워크이자 최고의 울타리가 아닌가 싶어요. 외로운 노인들이 한두 명씩 무료 급식소로 모여듭니다. 오늘 메뉴는 쇠고기죽과 잡채. 후식으로 포도도 준비했습니다. 여러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를 나누니까 집에서 혼자 먹는 것보다 맛있어요. 여기 와서 함께 먹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30년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무료 점심을 제공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은 노인들이 좋아하는 모습 때문에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 생계비가 없기 때문에 거의 영양실조 상태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맛있는 영양식을 대접하다 보니까 활기도 왕성하고 아프지도 않고